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대만 쪽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3부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직전에 1부하고 2부 방송 찍었으니까 그 방송들 챙겨서 보시고 오늘 방송 보시면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신 대로 제가 며칠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중국에 60% 관세를 할 것이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온 거를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죠. 무역 전쟁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무역 전쟁인데 본인만 무역 전쟁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이 비즈니스 스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비즈니스 스킬을 볼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한다면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즈니스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과거에 우리가 워싱턴 엘리트 정치인들, 과거 기존 워싱턴 엘리트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도 저번 1부, 2부 방송에서 저는 일단 대만을 포기하기가 미국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시각이랑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 법안만 봐도 여러분, 예? 이 아시아 안심 법안 그리고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 그리고 타이베이법 이거 다 대만의 이 주권 안정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는 워딩이랑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일단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대만 해협이라고 그러죠. 대만 해협. 네? 이거는 여기는 지금 여러분 경제 가치가 일반적으로 다른 해협하고 이게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만 해협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지금 빨간색 여러분 점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여기가 일본 열도 쭉 연결이 돼서 이쪽이 대만이고 이 빨간색 지금 점 찍힌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 바로 대만 해협입니다. 대만 해협인데 이게 이제 이 한국 이 전체 무역 물동량의 43% 여러분 이게 대만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화물의 99%가 여러분 이 선박으로 운송이 되잖아요. 선박으로 운송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몇 퍼센트가 43%가 이쪽 대만 해협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직격탄을 준다. 대만 해협이 일단 여러분 부분적인 봉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뭐예요, 여러분? 반도체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겠죠. 단순합니다, 이거는. 매우 단순. 왜?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주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관련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들의 전반적인 가격 역시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글로벌 경제가. 여러분, 다운된다. 굉장히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여러분 63%를 차지하고 있고요. 첨단 반도체는 73%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 여러분 대만이 갖고 있는 이 전략적인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대만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가치 자체가.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경제적인 이제 가치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 동맹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 부분, 이 대만 해협이 여러분, 이게 화물 운송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 요충지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막혔어. 예를 들어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의해서 막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의 경제는 분명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여러분 미국의 뭐예요? 미국의 예?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안보 파트너이자 경제 파트너.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여러분 이 몇이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력이 11위, 뭐 12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게 한국이고요. 일본이 한 3, 4위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군사력은 대한민국이 어때요? 군사력 한 6위 정도 하고 일본이 한 8위 정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강대국, 선진국이라는 한국하고 일본이 피해를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아무리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무시할 수가 없다.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역시 항행의 자유죠. 항행의 자유,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뭐예요? 전 세계 경찰이란 말이에요. 세계 경찰이다. 좌익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지금까지 2024년까지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공헌을 했죠. 미국이 패권을 잡고 나서 전 세계 빈곤율 얼마나 낮아졌는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리고 이 군사,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이 죽는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에 끼친 얼마나 위대한 공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2차 세계대전이 여러분 종식되고 나서 미국이 줄기차게 여러분 항행의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왜 그래요? 항행의 자유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뭡니까? 항행의 자유.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전 세계에 어떤 질서를 만들었어요? 자유무역 질서. 무역을 하려면 어디로 해야 돼? 바닷길. 예? 그러니까 자유롭게 항행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유로운 항행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설명은 들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즉, 이 바다에서의 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 기본 골자고, 만약에 중국에 의해서 이쪽 대만 해협이 여러분 봉쇄가 되는 순간 여러분 전쟁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은 여러분 해협이 봉쇄돼 가지고 완전히 만약에 통행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쳤을 때는 아마 한국하고 일본도 아마 참가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역시도 사실 이 대만 해협을 봉쇄해서 한국하고 일본 너네 이쪽으로 다니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완전히 한국하고 일본을 적으로 돌리는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체가. 예?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 동맹국의 경제가 보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예? 미국의 힘은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온지 나는 알고 있다. 동맹이죠? 동맹국이죠, 여러분. 예? 중국은 혼자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죠? 미국은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싸운단 말이에요. 미국의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영국, 여러분,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건 대재앙이에요. 이러한 국가들이 여러분, 미국도 힘든데, 중국 입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이 중국한테 등을 돌렸다면 중국은 정말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대재앙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미국의 파워와 미국의 우월성은 동맹 외교에서 나온다. 동맹 외교.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 예? 그러나 이 대만 해협이 봉쇄가 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이 대만 해협이 봉쇄가 됐는데, 예? 그러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외교는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태평양에서 미국은 첫 번째를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신뢰. 이 신뢰가 크게 박살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뢰가 박살난다는 거는 미국의 패권적인 위치와 지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네, 패권국의 지위 자체가 뿌리쳐 뽑힐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 대상이 일본과 한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이 여러분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일본과 한국의 무게감은 여러분 기타 다른 국가랑 아예 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 아까도 제가 경제력인 이 순위와 군사력인 순위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여러분 만약에 유럽에다 풀어놓는다고 생각해봐요. 한국이나 일본은 여러분 유럽은 대재앙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러시아, 이 중국, 뭐 미국 이런 정말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한국하고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지. 이게 만약에 유럽에 풀어놔버리면 유럽은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약소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네? 이 동맹이라는 것 예? 그리고 이 일본과 미국과 한국이 이게 밀착이 됐을 때 여러분 군사적으로 동맹이 준하는 협력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미국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고요. 그러니까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된다. 일본하고 한국은. 네?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 일본하고 한국을 놓치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패권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이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네? 매우 심플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TSMC 관련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갖다 말들이 많죠. 요즘에 그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다 갔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제 일부 기레기들하고 일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도 감을 못 잡는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만을 포기할 것이다. 또 이런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대만을 포기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여러분 돈 계산에 명확하기 때문에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대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대만을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고 오셔요.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돈 좋아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의 패권적인 지위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미국 절대로 한국과 일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타격을 주는 이 전례는 남기지 않습니다. 확실한 우방이고 동맹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지금 그러면은 유튜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비즈니스맨이라 말씀드렸죠? 답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뭘 해야 됩니까? 투자라는 거지. 투자라는 거지. 어디다가 미국에다가 뭐를 반도체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투자해라. 에?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대만을 포기한다고 하고 받아들이면 참 답답합니다. 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 네? 투자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 대한민국 대기업들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이빠이 쌈빠이 공장 짓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래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네, 눈치 보는 거예요.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줄 세우기. 경제적으로 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다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하고 일본하고 나토도 방위비 분담금 다 올렸죠. 여러분 일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